안녕하세요. 황상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직장인들에게 부동산 특강으로 토지에 대한 그 정말 간단한 지식과 토지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토지는 이런 거다. 이것만 알고 가도 부동산 뉴스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는 오늘 왕초보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부동산 개발 팀에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이 땅에 대한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학문이고,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지금 13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했던 이런 지식들과 제가 배웠던 지식들을 땅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된다라는 오늘 그 전제하에 제 특강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특강 제목은 부동산 특강 토지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단 토지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일반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특강 전에 몇몇 인터뷰를 하고 또 사전 조사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토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박경리의 토지를 제일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지금 밟고 있는 그냥 땅이지 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뭐 이게 우리가 걷고 다니는 그런 땅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박경리의 소설 토지는 그 워낙 이게 고유명사처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소설 토지는 읽어봤냐? 근데 대부분은 모른다. 그냥 알고만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토지에 대한 정의는 그냥 우리가 뭐 걸어다니는 땅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 있는 건데, 사실 토지라는 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다. 토지는 땅이고, 당연히 물은 아니겠죠. 우리는 또 물에 들어가면 빠지니까.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는 토지는 땅이고 바다를 제외하면 물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국어사전은. 근데 민법에 보면은 토지는 아시겠지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은 돈처럼 이렇게 재화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재산을 동산이라 하는 거고, 토지나 건축물처럼 딱 이렇게 붙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민법에는 토지 및 그 주변을 포함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 지표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이 아니라 토지는 지하, 공중, 그러니까 모든 그 영역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지상, 그리고 그 지하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공중 어느 정도 영역까지가 그게 일반 그 법에서 말하는, 저희 부동산에 말하는 토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는 당연히 바다는 아니겠죠. 육지의 일정 범위 지표면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발 닿고 있는 지표면에 공중과 지하 부분을 포함하는 입체적인 장소, 당연하죠. 공중, 지하까지 하다 보니까 평면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지금 만약에 보시고 계신 분들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그 앉아 있는 자기 위에 영역, 밑에 아래 영역까지 그 입체적인 거를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이라는 게 지금 살고 있는 땅인 게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거기도 어차피 아파트도 땅에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분, 그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를 토지라고 부동산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일단 그 개발이나 부동산 쪽에서 봤을 때 토지는 지하, 지상, 공중을 포함한다. 이 정도로만 일단 그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 보면은 땅도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어디서 규제를 하고 어떻게 뭐 구분이 되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디서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땅에 대한 이용에 대한 법률은
이게 제일 기본적인 법률이 됩니다. 그 땅의 용도가 어떻다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고, 이 법에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한 그 규제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성남시 지금 분당구 임해동 쪽이잖아요. 성남시에도 성남시 토지에 대한 모든 이 내용들이 이 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촬영하는 이 장소도 주택이지만 아마 어떤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기본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성남시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의 토지를, 성남시의 땅들을, 전체 성남시 땅들을 다 영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어떤 용도 쓰라고. 그게 토지의 용도를 구분했다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땅은 그래서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어떤 땅은 낮게 들어가는 거고, 어떤 땅은 아예 못 짓고 그냥 보존하라는 거를 다 구분을 해 놓은 거를, 이 명칭이 용도지역이에요. 이 용도지역이란 말이 이 국토 및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예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보실 때 뭐 용도지역이 어떻다, 땅의 용도가 어떻다라는 게, 땅의 용도 지역이 이렇다라는 게 이 법에 나오는 그 구분 때문에 명칭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땅의 용도 지역에 대해서만 알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용도 지역은 영어로 하면 조닝인데, 미국의 용도 지역제를 따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ZON이 하면 구역, 영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나눠 놓는다 해서 ING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도 지역에 대한 의미만 아셔도 오늘 땅에 대해서 이런 거라는 거를 알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용도 지역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용도 지역 같은 땅의 용도는 국토 및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다고 했던 용어고, 거기 법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땅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이거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토지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걸 다 규제를 해놓는 거를 총칭해서 말하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관리계획이 뭐냐? 그냥 관리계획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은 성남시 개발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교통, 환경,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 일어나는 모든 도시에 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법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결정한 지역을 용도지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법에 따라서 모든 땅의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지역은 뭐냐면, 뒤에도 설명했지만 쉽게 생각, 도시지역은 성남시가 보면 시청이 있고 도로가 나 있고 다 집들이 개발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다운타운이나 뭐 저희 살고 있는 지금 임해동 같은 경우 약간 외곽에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시 외지역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우리 살고 있는 도시 안쪽이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도시 외지역은 뭐 시골이나 이런 농촌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시내 중심가 살고 있는 그런 쪽이고, 도시 외지역은 조금 약간 벗어난. 그래서 도시 외지역은 이제 비도시 지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도시 외지역으로 나눠진다. 이게 법상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다운타운이나 뭐 주거나 집이 있는 그런 개발된 지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4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집들,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데 집들이 모여있는 지정한 지역을 주거지역이 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성남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서현역이나 이렇게 높은 건물도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저기 상업 이렇게 하고 뭐 업무시설 많은
그런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은 당연히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일 거고요. 녹지지역은 집이나 뭐 저기 상업 이렇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저희도 뭐 시거나 뭐 공원이나 이렇게 산 같은 거 있잖아요. 뒷동산 같은데. 그런 자연들이 있는, 그러니까 조경이나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지정한 지역이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집도 있고 상업지역이 몰려있기도 하고 어떻게 몰려있고, 그래서 지하철 뭐 역세권 있는 그런 쪽을 다 개발된 지역을 다 도시지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 외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논도 많고 뭐 전답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산도 많잖아요. 임야도 많고 뭐 이렇게 그런 지역을 이제 도시 외지역. 그래서 도시 외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데가 많겠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아마 어디 신문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농림지역 땅이 어떻고, 뭐 관리지역 땅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른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용도는 크게 2개, 그 다음 중분류로 7개, 그리고 소분류로 21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주거지역도 뭐 3개로 나눠지고 4개로 나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가지 용도지역 되고, 세분류로 했을 때는 이게 21개로 다시 세분이 된다. 그래서 성남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도시, 군 있는 땅의 용도는 이 2개, 이 용도지역 안에서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살고 있는 집 나중에 떼보시면 뭐 몇 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렇게 나오실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 용도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용도지역 그 도면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를 예로 계속 듣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은 주거 같은 경우는 아까 집이 이제 말 그대로 저희 사는 집이 몰려있는 지역, 요게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서현역이나 이렇게 밀집된 상업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뭐 술집 많고 이런데 그 역세권인 쪽이 상업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업지역은 당연히 수도권은 공장이 많이 없잖아요. 아니면 있더라도 뭐 가내송업이나 뭐 이렇게 크게 하는 뭐 그런, 뭐 서울시 영등포 가보면 이렇게 뭐 막 물레동에 그런 가내송업하는 그런 공장들 외고는 다 지방의 무슨 산업단지 같은 데들이 이런 공업지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다 뭐 집만 짓고 뭐 건물만 지을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산 같은 땅들이 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도시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밖에가 이제 비도시 지역이라고, 도시 외지역. 그래서 도시가 보통 보면 가운데 이렇게 개발이 되면 외곽으로 이제 도시 외지역이 생기는 건데, 도시가 팽창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도시 지역이 개발을 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는 도시 지역이 100%가 넘은 거예요.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거죠. 근데 화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가 개발이 왜 더 잘 된 이유가 이 도시 지역이 작아서 그래요. 도시 지역이 작고 도시 외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지역 땅들이 많아서 결국은 관리 지역에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 요게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도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팽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보시면은 개발지역이 뭐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이게 개발지역구역. 이게 뜻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팽창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 도시 지역이 커지면서 비도시 지역을 먹고 들어가는 게 도시가 커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린 건데, 계속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무작정 계속 개발을 하면 당연히 비도시 지역은 없어지겠죠, 도시 지역은. 그거를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여기 완충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나라에서 더 이상 이 개발을 하지 말아라. 쉽게 해요. 그래서 개발을 제한하겠다 해서 구역을 정해 놓은 건데, 개발 제한 구역을 막 해제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뭐 뉴스테이 뭐 나오고 뭐 민간 임대주택이 나오고, 그거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시켜주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우리 개인이 개발 제한 구역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달라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모든 도시가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요. 땅의 용도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다 주거지역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아까 상가 같은 건 상업지역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요 개념이 우리나라 땅에 대한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도시 외지역은 자연경 보존지역과 농림지역과 보존지역이 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농지법은 뭐고 또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 땅은 원래 기본법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용도지역이 나눠지는데, 또 이게 땅이 산지냐 농지에 따라서 받는 또 그 규제가 틀려요. 그래서 농지다, 만약에 농지인데 지금 농림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이 농지법에 따라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농지는 또 농지법에 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말씀드린 대로 3중 규제, 2중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되더라도 만약에 산지인데 산지관리법에서 이걸 못 짓는다 그러면은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어렵다는 게 이 법을 다 알아야 이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 용도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용도지역에 뭐가 맞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